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세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코스피는 2,676포인트 선까지 내려앉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 넘는 하락세 보여준 하루였고요. 코스닥은 1.5% 하락을 하면서 839포인트 선까지 내려앉았네요.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개인과 기관의 사자세가 있었습니다. 개인이 1,700억 원, 기관이 342억 원 물량 담아들인 가운데 외국인이 크게 팔아치웠습니다. 2,200억 원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이었네요.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의 수급 상황, 기관만이 홀로 매수 우위에 가담한 모습이었습니다. 256억 원 매수 우위 보인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개인이 169억 원, 외국인이 113억 원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종목까지 모두 파란불 켰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홀로 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73,7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반면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2.48% 연거푸 좀 하락을 하는 모양새였는데요. 45만 1,500원의 종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최근에 차츰차츰 빨간불 켰던 SK하이닉스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 물량 속에서 4% 넘는 하락세 보였는데요. 12만 7천원 선까지 조정을 받는 하루였습니다. 네이버도 오늘 1%대 하락 마감했네요.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세팅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카카오 파란불 켰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3%대 하락세 보인 가운데 카카오는 0.56%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 모처럼 좀 저가 매수 유입 속에서 현대차 2.27% 빨간불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LG화학도 LG 에너지 솔루션과는 이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빨간불 키면서 0.48%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파란불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4.73%로 오늘 좀 급락세가 있었습니다. 6만 400원에 종가 마무리된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은 오늘도 좀 빨간불 켜는 하루였는데요. 0.18% 상승하면서 33만 1,000원 선에서 종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LNF 빨간불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1% 가까운 상승세.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 오늘 쉬어갔네요. 2%, 1%대 하락세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전문가들의 이 주식왕 필살기를 모아보는 영상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난세웅 전문가님의 영상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은 난세용의 투자 노트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분석 자료를 또 받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24일 날 이제 외국인들이 유가증권에서 매수한 종목은 일단 셀트리온, 농심, 두산종업, KT라는 종목인데 이제 KT는 아시다시피 이제 방어주죠. 네. 방어주고 이제 뭐 배당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KT의 아마 통신주, 우리 이동통신 관련주 중에서는 그래도 아마 KT가 좀 현재로서는 좀 더 메리트가 있는 이런 종목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산중공업 좀 무거운 종목이죠. 그다음에 이제 농심 보면 이제 요새 농심 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제가 네.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그 라면 가격 인상 신었던 오뚜기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삼양식품이라든가 이제 농심 이런 데 영향을 받은데 농심이 그래도 꾸준히 지금 매출이 올라오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농심은 이제 한계가 이제 중국 범인이죠. 중국에 있어서 어떤 매출이 어떻게 또 변화가 되는지가 이제 기추가 주목이 되는데 농심은 꾸준히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셀트리온은 아시다시피 계속 뭐 분식 얘기 나오면서 계속 뭐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거는 뭐 공매도라든가 어떤 파생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일단은 뭐 매출 오르면 팔고 또 매출 빠지면 사고 그래가지고 계속 결국에는 이제 샀다 팔았다를 이제 반복하는 그런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제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날은 뭐 매도하는 종목은 없었습니다. 동시에. 그다음에 25일 날은 하이닉스, 넷마블, SD 바이오 센서. 그래서 사실 SD 바이오 센서가 핫한 종목이죠. 네, 사실 뭐 요즘 지금 핫하죠. 오미크론 환자가 뭐 3만 명 이렇게 돌파하면서 지금 이제 자기 진단 키트 해가지고 계속 이 종목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또 우리 진단 키트 때문에 또 혜택을 보는 기업이 있죠. 어딘지 아세요? 휴마시스나 요즘 많지 않습니까? 엉뚱하게도 수젠텍도 이제 나왔고요. 지금 이게 물동량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대한항공이 수혜를 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화물 운송에 있어서 아마 SD 바이오셀이 진단 키트가 워낙 수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대한항공이 실적이 굉장히 또 좀 좋아지는 이런 또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최근에 같고요. 좀 상승세가 네, 맞습니다. 두드러졌죠. 그다음에 이제 넷마블, 하이닉스에서 이제 넷마블 게임주들이 이제 서서히 또 매수를 했는데 제가 오늘 그 분석한 자료가 게임주입니다. 원래 제가 이제 게임을 못하기 때문에 게임주에 대해서는 분석을 안 하기로 했는데 맞습니다. 워낙 했는데. 지난주에 그 대신증권위가 자료를 워낙 그 거의 90페이지 자료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주말에 정리를 하면서 이제 제가 요약을 해서 오늘 발표를 할 텐데 아마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저는 이제 카톡방에다가 저희 그 무료방에다가 주말에 제가 화요일날 방송하니까 미리 올리거든요. 100%는 아니지만 이제 발췌해서 올려가지고 제가 이제 게임즈에 대해서 뭐 용어서부터 쭉 올렸고 그다음에 이제 탑픽이 이제 컴투스였거든요. 그래서 컴투스도 제가 미리 이제 주말에 말씀드렸는데 컴투스 주가 흐름이 또 어제 오늘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게임주들과 왜 오르는지도 오늘 제가 이따가 2부 시간에 자세하게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되는 정보는 역시 이제 기아, 현대차, 삼성전기, 삼성전자인데 지금 이제 기아, 현대차의 경우에 뭡니까?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이 IPO가 무산이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제 지배 구조 개선 이쪽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또 이제 자동차들이 또 그동안에 좀 작년에도 좋게 상승했다가 다시 요새는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관건은 이제 어떤 생산량인데 과연 자동차, 반도체의 어떤 수급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히 될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캐션 마크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되면서 지금 기아, 현대차에 대해서는 계속 기관 외국인들이 매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어떤 매도세가 멈추기 전까지는 좀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렇게 또 하락세가 계속 깊어지면은 또 여기서 또 매수하면 단기적으로도 단타 기회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 단타를 뭐 일반 개별 종목보다는 이런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오히려 단타를 하기가 또 쉬우니까 아마 대형주 위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일 날은 SD 바이오 센서 역시 매수했고요. 셀트리온, HMM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운송주들을 이제 해운주들을 무시 못하는 게 지금 BDI 지수는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BDI 지수보다는 이거는 이제 그거는 벌크선이고 사실인데 HMM이라 이런 큰 회사들은 뭡니까? 그 상해 그 운임 지수가 있거든요. SCI. 그래서 그게 보면은 지금 5천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업종도 우리가 해운 업종들도 우리가 무시를 못한다 해가지고 기관 외국인들이 또 이런 해운주들을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매도한 종목 역시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삼성전기, 기아, LG이노텍. 그래서 그동안에 뭐 LG이노텍, SK이노베이션이 좀 올랐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또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1월 27일 날은 매수한 종목은 없었어요. 매도는 삼성전자, 바이오로리스, 카카오,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포스코, 네이버 전통적인 시총 상위 종목들 1월 27일 날 많이 이제 매도한 모습인데 이제 1월 말일이었거든요. 마지막 이제 거래일이었는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또 우리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이런 종목들도 매도를 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28일 날은 하이닉스, 기아를 이제 모처럼 다시 매수를 했고요. 판 종목은 삼성 SDI, SKI 테크놀로지, SK이노베이션, 두산중공. 그래서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계속 또 이제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2월 달에 들어와서는 이제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됨으로써 이때 이제 외국인들하고 또 이날은 2월 3일은 동시에, 그러니까는 이제 월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죠. 네, 2월 3일, 목요일에. 4일 날 네. 이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일단은 매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SD 바이오센서는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요. 매도한 종목은 LG전자, LD디스플레이, 삼성 SDI, SK 바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이제 항공 우주 관련주들도 지금 아마 지금 이슈를 받고 있는데 이날은 네. 좀 매도한 모습을 보였고요. 2월 4일 날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 대한항공, 농심, 신한지주, 카카오페이인데 지금 이제 대한항공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항공이 SD 바이오센서의 어떤 거 물동량 때문에 네, 아마 호재를 그 겪고 지금 뭐 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도 뭐 어떤 여객 수요는 없지만 지금 그래도 뭐 국내 여객 수요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 김포항에 보면은 그래도 여객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내선은 그렇군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국제선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국제선의 문제를 이런 화물로 채우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농심 아까도 뭐 라면값 인상 얘기했지만 계속 꾸준히 매수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농심이 이 종목을 아마 기관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빠졌을 때는 이 종목들은 반드시 담아야 하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신한주주, 뭐 카카오페이 이런 이제 금융주들은 어차피 뭐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제 춤추는 이런 종목이 되겠고요. 매도한 종목은 SDI, LG노태, 현대차, SD 바이오스. 이날은 이제 바이오센스를 팔아서 다시 빠졌지만 다시 또 이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이런 진단 키트주들은 만약에 오미크론 환자가 만약에 10만 명이 만약에 우리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이쪽 또 진단 키트주들도 계속 아마 테마로 형성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일단은 역시 지난주에 코스피에서는 셀트리온, 농심, LG 에너지 솔루션을 매수를 한 거 모습이고 있고요. 역시 네.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아마 주가 어떤 흐름 자체가 당연히 좋았을 거예요. 그다음에 SD 바이오센서, 하이닉스, 기아는 이제 매수 매도가 반복이 됐지만 SD 바이오센서는 이제 매수한 날이 훨씬 많았고 이제 기아의 경우는 일단은 매도한 날이 좀 더 많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역시 이제 매도한 종 굉장히 많았죠.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전기, SK이노베이션, LG전자, LG노트, LG디스플레이, 삼성 SDI까지 일단 대형주를 대부분이 일단은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매도를 함으로써 주가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 셀트리온은 그래도 바닥에서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농심은 뭐 계속 신고가 갱신하는 모습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갑니다. 코스닥은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에서 아마 또 셀트리온 삼형제를 매수를 했고요. 매도는 에코프로엠,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 위메이드 게임주하고 우리 콘텐츠주를 매도를 했는데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은 뭐 제가 작년 4분기도 봤지만 계속 이런 콘텐츠 중에 올해의 탑픽이 스튜디오 드래곤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어떤 빛을 발휘 못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게임주들도 워낙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때는 또 이제 매도해서 하락을 했지만 다시 이번 주에 오늘도 보니까 이제 게임주도 좀씩 오르고 있는데 아마 또 이런 우리 뭐 NFT 네. 그런 또 아마 테마로 인해 가지고 또 그다음 P2E 해가지고 계속 다시 테마가 형성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1월 25일은 ABL 바이오 심텍을 매수했고 매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 26일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위메이드, HLB, CIS 상상 휴마시스 해가지고 또 우리 진단 키트 휴마시스가 다시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도한 종목 심텍은 그동안에 뭐 목표가 계속 올라가지고 이제 계속 매수를 했었는데 이날은 심텍이 또 우리 매도로 돌변을 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7일은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 심텍 다시 또 심텍을 사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시젠 이 종목을 매도를 했고요. 28일 날은 심텍, 헬스케어, HLB, 인탑스. 그다음에 매도한 종목은 역시 에코프로, 위메이드, 컴퓨터솔딩스, 대주전자 재료해가지고 이제 이런 종목 매도를 했고요. 2월에 들어서는 일단은 매수한 종목이 딱 한 번이었어요. 그래서 LNF 한 종목 매수를 했고 네. 2월 4일에는 이제 종목이 확산이 됐죠. 그래서 뭐 우리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테스나 반도체 관련주, 그다음에 뭐 BH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게임주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부상이 되고요. 매도한 종목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에코프로임의 LNF, 휴마시스, 리노고검,
이즈트로닉스 이런 종목들을 매도를 했는데 종합을 해보는데 HLB 이 종목만 순매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해가지고 이제 에코프로 그룹은 뭡니까? 뭐 내부자 거래에 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일단은 이 종목들의 일단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매도서가 이어졌죠. 그래서 아마 이런 한번 이렇게 종목이 뭐 속된 말로 기스가 나면은 사실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론 오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또 그때 뭐 공매도라든가 이미 타켓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일단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HLB 이게 네.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인데 좀 여러 가지 또 바이오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거의 뭐 6만 9천 원에서 3만 원대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었는데 이제 조금 이제 10% 올랐는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또 보면 1월 24일, 25일 날 적정 유가를 상향 종목들을 보면은 일단은 8종목이 있었어요. 농심, 시젠, 심텍, 조이시티, EM텍, 키다리 스튜디오, 코리안리, 파트론인데 이 중에 이제 농심하고 심텍하고 코리안리가 돋보였죠. 그래서 아마 농심하고 코리안리가 9%대 상승한 반면에 지금 보면 키다리 스튜디오는 이제 마이너스 9%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주들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실적이 뒷받침돼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코리안리하고 농심인데 코리안리하고 농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심은 일단은 올해 연결 영업이익이 무려 33% 증가한 1,395억이 예상이 되는데 실적 고전 요인은 미국에서 라면이 저변이 확대도가 있답니다. 그다음에 국내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요. 결국에는 미국은 수요가 증가하면서도 일단은 품질이 우선 프리미엄 라면 쪽으로 일단은 추세가 가고 있다는 거고요. 아마 미국에서 농심 점유율이 2위 정도로 수준했답니다. 2위 수준으로 해서 상승을 했는데 약 24% 안팎인데 1위가 일본의 동양수전이 무려 40%고요. 닛산이 20%, 농심은 그 중간인 24%로 일단은 3위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아마 오징어 게임을 인해 가지고 현재에서도 토핑을 해서 요리하는 이런 게 아마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서 아마 미국에서 입지가 강화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 중국 시장이죠. 중국 시장은 좀 불안정하다. 그러나 만약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런 불안정성을 미국 시장에서 커버해주지 않을까 이제 기도를 하면서 목표가를 40만 원에서 43만 3천 원으로 일단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원가는 조금 부정이 올랐지만 원가에 의해서 다시 또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스프레드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일단은 농심에 대해서 목표가를 올렸고 사실 농심은 보면은 외국인들은 그동안에 매도를 했지만 연기금이 계속 농심을 뭐 거의 한 달 이상 동안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투신도 일단은 거의 이제 매수가 많은 이런 거를 봐서는 일단 농심은 일단 기관들의 종목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트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코리안리는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대한재보험이거든요. 재보험사는 어떻게 씁니까? 기존의 원스 보험사들이 이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재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이제 코리안리가 원래 대한재보험이 이름이 이제 코리안리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적정 사업 가치가 현 시가의 2배 달하지 이제 코리안리도 지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아마 올해 순이익 증가율이 약 38% 거의 40%를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배당도 많이 주고요. 그다음에 보험 업종에서도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아요. PBR이 4배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거의 뭐 8% 육박하니까 은행 금리의 거의 뭐 4-5배 되는 이런 수준으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이익 증가율도 계속 뭐 38%니까는 제가 볼 때는 코리안리는 앞으로도 계속 상승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신사업이 있어요. 재보험에다가 지금은 신사업인 이제 뭐 공동 재보험 수재라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사실 재보험 업황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워낙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보험사들의 어떤 수지가 안 좋았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그 보험사들은 회계의 어떤 규정만 좀 바뀌면 또 수익이 막 들쭉날쭉 하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KIC 아래 지급 여력 비율이 좀 올라가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자본이 확충이 되면서 배당 여력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배당 성향도 높아지고 또 배당 수익도 높아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주가가 오르면 배당 수익도 낮아지지만 전체적으로 배당률 규모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목표가를
19,000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투자 의견은 바이는 유지를 했고 그다음에 15,000원에서 일단은 19,000원으로 일단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은 보면은 아마 연기금이나 기관들도 사지만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어떤 종목들 외국인하고 기관 연금이 동시에 사는 이런 코리안의 차트 보더라도 지금 바닥 9,000원에서 이제 1,800원. 이게 물론 이제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어떤 착시 효과죠. 이게 어떤 가격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9,250원에서 10,000원까지 17,000원까지 올랐는데 굉장히 많이 오른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뭐 오른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한 10몇 프로 정도 오른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네. 우리 뭐 테마즈 보다가 이제 차트를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간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격 제가 볼 때는 코리안리 어느 정도 이제 RSI가 거의 이제 그 가열 구간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지난주에 제가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종목이 이제 여러 종목들 8종목 중에서 일단은 농심이 9.6%로 1위, 코리안리가 2위, 그다음에 3위는 심텍, 4위는 조이시티, 게임즈 이렇게 차지했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마이너스 컸던 게 아마 키다리스테오 그다음에 시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수익률이 지수는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오히려 이 8종목을 우리 월요일이나 화요일 아침에 동시효과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1.8% 수익이 났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이 전략을 사용하고 싶은데 이거를 전략하려면 좀 부지런해야 돼요. 왜냐면 아침마다 동시효과에 4-5종목을 이렇게 사기에는 이게 클릭이 빨리 안 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주가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주문을 놓더라도 수정하고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이거는 좀 젊으신 분들이 이게 매매 클릭을 빨리 하시는 분들이 하면은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부에서 제가 오늘 가져온 어떤 준비된 자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게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 분석 게임입니다.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2부의 스타트는 이제 게임 업종입니다. 이 게임 업종에 대해서 이제 2월 4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죠. 대신증권에서 레포트 하는데 거의 뭐 한 90페이지에서 10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했었죠. 이제 그거를 정리를 했는데 아마 뭐 요점만 정리를 한다더라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아마 지금 2부에서 이거를 다 설명을 못 드리면은 제가 볼 때는 3부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제가 요약한 거 뭐 종목이나 이런 거를 제가 카톡방에서는 미리 오픈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내용이 아마 복습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게임 용어를 보시면 이제 장르 부분에서는 RPG, 우리 흔히 뭐 롤플레잉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RPG라는 거는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그래서 역할 수행을 통해서 캐릭터의 성격을 형성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게임인데 예를 들면 이제 쿠키런의 킹덤이 일단 RPG 게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MMO가 들어갑니다. MMO는 뭐냐면은 매시브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해가지고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그러니까 우리 아까 RPG 롤플레잉 게임인데 이거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을 해가지고 온라인에서 일단은 하는 게임이 일단은 MMORPG라고 우리가 아마 지금 처음에는 이제 생소하실 거예요. MMORPG 뭐 발음하기도 뭐한데 아마 내용은 이렇게 아시면은 쉽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MOBA, 그러니까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배틀 어리나 해가지고 또 여러 명이서 온라인에서 싸우는 전쟁 게임이 일단은 MOBA 이제 배틀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RTS, 그런데 리얼타임 스트래티지, 그러니까는 실시간으로 전략하는 게임이고요. 아마 실시간이 아닌 반대된 개념은 이제 턴제라고 하는데 어떤 턴제라는 그런 용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RTS는 실시간 전략 게임인데 턴제는 뭐냐면은 나와 상대방이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FPS는 퍼스트 퍼스턴 슈터에서 1인칭 시점의 슈팅 게임이고 그다음에 TPS Third Person 슈터는 3인칭 시점의 슈팅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틀 로얄은 최후의 1인까지 살아남을 때까지
전투를 계속하는 게 배틀 로얄이 되겠고요. 이제 보드 게임은 우리가 고스트 포카 등 일단은 소셜 카지노 게임을 이제 보드 게임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캐주얼 게임은 지금 아까 MMORPG처럼 시간을 지속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자기 어떤 수준, 레벨을 올리는 그런 게임이 아닌 조작이 간단한 단순한 게임. 우리도 오뜨면 캐주얼 웨어가 있듯이 캐주얼 게임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샌드박스는 게임 안에서 유저의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일단은 샌드박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픈월드는 높은 자유도를 기반으로 해서 플레이의 어떤 제약이 거의 없는 게임이 오픈월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AA 게임은 대형 게임사가 대형 자본을 투하를 해서 수백만의 판매량을 기본으로 하는 기대하는 게임이 AA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 구성에서도 세계관은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성전. 이거는 뭐냐면 이제 성이죠, 성. 그러니까는 성이나 요새를 빼앗기 위한 대규모 전태를 지칭하는 게 공성전입니다. 그래서 아마 NC소프트의 리니지가 처음이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길드가 이제 우리 보면 세계사 시간에 중세 뭐 길드라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게임에서 형성된 유저들의 모임은 이제 길드라 합니다. 길드. 그다음에 PVP는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 약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IP가 이제 중요하죠. 이거는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라이츠 해가지고 지식 재산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산을 이렇게 IP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넷마블의 리니지 레볼루션 IP는 리니지로 NC소프트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게임 이용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MAU, Monthly Active User여가지고 월간 이용자 수, 그다음에 데일리는 DAU, 그다음에 이제 ARPU는 Average Revenue Per User여가지고 게임에서 가입자 한 명당 특정 기간 동안에 지불한 금액, 그러니까 수익이 되겠죠. 그다음에 리텐션 레이트는 재방문율.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게임이라든가 우리 뭐 카톡방도 마찬가지죠. 아마 우리가 유료 회원을 가입하고 나서 재가입한 일이 중요한데 게임에서도 역시 재방문율이 중요하다. 그다음 PCU 최고 동시 접속자 수를 이제 PCU고, 그다음에 CBT, OBT는 이제 이런 테스트를 할 때 클로즈드 베타 테스트. 그래서 이건 이제 오픈하지 않는 거를 이제 이런 테스트를 하고 오픈 베타 테스트 해가지고 또 오픈 OBT에서 반대되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유행한 P2E NFT 게임. P2E는 뭐냐면은 플레이트 온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임. 지금 보면 이제 이거를 현금으로 안 하고 이제 암호화폐로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도 뭐 제재가 많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NFT는 non 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해가지고 또 NFT 관련주들이 또 아마 크게 오른 적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NFT 그때 작년에 방송할 때 처음 설명했을 때 보면은 그때도 대신증권이 이 레포트를 만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NFT 관련주를 거의 뭐 2배 이상 오른 기억이 나기 때문에 아마 대신증권이 이런 어떤 게임이나 이런 어떤 콘텐츠 이쪽엔 좀 그런 어널리스트가 좀 이렇게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신증권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NFT 게임은 뭐냐면은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도입해가지고 게임 내 아이템 재화를 이제 디지털 화폐로 일단은 자산을 해가지고 하는 게임이 일단은 NFT 게임. 그래서 NFT하고 연결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P2E.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은 이제 P2P가 피어투피어가지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가지고 데이터를 대량으로 일단은 분산하는 그런 상태고요. 암호화폐 알 거고, 그다음에 코인하고 토큰. 저도 사실 코인하고 토큰은 같은 개념을 알았는데 이 자료 보니까 틀리더라고요. 독립된 다르군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소유한 거는 암호화폐가 이제 코인인데 토큰은 네트워크가 없는 거예요. 소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코인하고 토큰은 같은 개념으로 봤는데 저도 비슷한 느낌인 줄 근데 알았는데 이제 독립된 블록체인 내서 네트워크를 메인에서 소유한 암호화폐는 코인이고 네트워크를 소유하지 않는 암호화폐는 토큰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널리스트가 이제 일단은 논조를 핀 게 우리나라 게임이 노이즈해가지고 결국에는 MMORPG BM가 쉽지 않은 중국 게임 출시. 그러니까 벤치마크 해봐 중국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이 계속 게임을 출시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도 1위 하는 종목들이 거의 뭐 중국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못 미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4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가 이제 알 수 있고요. 이제 국내 게임은 이제 MMORPG가 포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도한 가금에 따라 가지고 어떤 유저들의 피로감이 많다는 거. 그다음에 외부 환경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최대 수출 시장이 중국인데, 중국에서 이제 2017년 이후로 거의 판로를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계속 고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이제 모바일 게임을 다시 이제 그거를 분석하면은 아까 이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점유율 4위다. 그다음에 다른 게임 강국이 이제 일본, 미국, 중국이 있죠. 근데 이제 일본, 미국과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발전하는 그런 방향이 틀렸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이제 게임 기기를 통해서, 즉 하드웨어가 발전함으로써 일단 게임 산업이 성장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온라인 게임 산업이 발전함으로써 일단은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하고 우리 일본이나 미국하고는 어떤 그런 그 성장하는 어떤 기본서부터 틀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 PC 게임의 시작이 뭐냐면은 90년에 출시한 넥슨의 바람의 나라, 그다음에 NC소프트 리니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모두 MMORPG 게임이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2018년부터 최근에 2020년까지 국내 매출상이 22개 모바일 게임에는 대부분이 MMORPG 비중이 높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인덱스 공개된 2021년 12월 기준 모바일 양대 마켓 매출 상위 3개 포진해 있는 카카오 게임즈 오딘, 바랄라 라이징, 그다음에 NC소프트 리니지 W, 그다음에 리니지 M이 모두 MMORPG에서 우리나라는 MMORPG 비중이 굉장히 크다니까는 혼자 하는 게임보다는 여럿이서 하는 게임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PC방이 계속 일찍 문을 닫으니까 네. 이제 그게 뭐 집에서 하기에는 워낙 또 이제 부모님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좀 요새는 퇴화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아마 3년간 우리나라 이제 국내 매출 상위 모바일 게임 순위 장르표가 2018년에는 검은 사막의 펄어비스의 검은 모바일이 1위였고, 2019년에는 리니지 M, 그다음에 2020년에는 리니지 2M 해가지고 점차 변화되는 모습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블레이드 소울 레볼루션이 2018년에 6위에서 2019년에 2위까지 올라갔다가 작년 2020년엔 또 8위까지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게임도 이런 어떤 거 계속 순위가 변동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양대 마켓 모바일 게임 보면 이제 구글 플레이하고 iOS가 있는데, 여기서 1위는 리니지 W가 압도적으로 1위고, 그다음에 오딘의 바랄라 라이징이 2위, 그다음에 리니지 M이 3위, 리니지 2M이 4위,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5위인데 iOS에서는 또 틀려요. 오딘의 바랄라 라이징이 1위, 리니지 W가 2위, M이 3위, 그다음에 FF의 온라인 4M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쿠키런 킹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구글 플레이하고 iOS의 어떤 거 상위 종목에 상위 들어있는 게임이 어떤 종목이 좀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리니지 시리즈 M이나 2M은 계속 상위에 있고, 그다음에 역시 오딘의 바랄라 라이징도 계속 상위에 있는 거 봐서는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이 뭡니까? MMORPG 게임이다. 그래서 아마 MMORPG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실히 알았을 거예요. 아까 매시브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그다음에 RPG 해가지고 롤플레이 게임 이렇게 해서 MMORPG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출 상위 모바일 게임 장르를 보면 역시 구글 플레이에서는 MMORPG가 55%, 그러나 iOS에서는 35%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RPG가 구글에서는 35, 그다음에 iOS는 20.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iOS는 어떤 그 장르가 좀 다양하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캐주얼 게임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가금, 어떤 수익 모델이 가금에 돈을 받는 아이템 구매 이런 거에서 이제 어떤 모델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제 유저들의 반감을 많이 샀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부분 유료화, 그다음에 확률형 아이템. 그다음에 또 확률형 아이템이 뭡니까? 이게 보면 결국에는 이제 어떤 거를 찾을 때까지 계속 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뽑기처럼 지불한 금액과 상관없이 확률에 따라서 무작위로 획득하게 되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거는 뭡니까? 유저들을 계속
꼬시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비즈니스 모델은 게임사 입장에서는 어떤 캐시카우죠. 그러나 유저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건데 결국에는 이러한 게임사들이 가금이라든가 이런 확률형 아이템 때문에 지금 비난을 많이 최근에 받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이게 도박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뽑기를 하는데 확률이 낮아지니까 그만큼 유저들의 입장에서 이제 불만의 어떤 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 이제 외부 환경에 있어서는 중국 게임이 계속 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워낙 네, 맞습니다. 게임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건데요. 아마 이제 우리나라 게임사들의 대외 수출 규모가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021년 작년 기준에 중국의 어떤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가 270억 불, 약 32조 원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전 세계 모바일 게임 시장의 약 4분의 1,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게임 시장의 특징이 우리나라 같이 이제 MMORPG 시장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거기에 많이 진출해서 수출을 많이 했는데 아마 2021년 우리나라 중국 수출 비중이 2020년 대비 무려 많이 줄어가지고 35%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만큼 게임사들의 매출이 많이 줄은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020년에 중국의 어떤 게임 내수 비중이 점유율이 86%니까 네. 해외 비중은 1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러한 거 우리나라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는 중국이 어떤 거 판호를 발급을 함으로써 이런 어떤 제약 요건이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때 원인이 뭐냐면 사드 배치였거든요. 사드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불이익을 일단은 갖고 있는데 약 무려 2017년 3월 이후에 약 3년 9개월 거의 4년 동안에 판호를 발급받지 못했어요. 그나마 받은 거는 2020년 컴투스의 서머너스 워 천공의 아란을 시작으로 2021년 2월 룸즈의 풀리지 않은 퍼즐, 그다음에 작년 6월에 검은 사막 모바일. 그래가지고 이제 판호를 발급받았는데 결국에는 중국에서 외자 판호를 발급한 게 무려 930건, 1000건인데 우리나라에 준 건 3건밖에 안 되니까 그만큼 중국이 우리나라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얼마나 차별을 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향후에도 중국이 풀릴 거냐?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또 뭐 올림픽 때문에 지금 또 반중 감정이 안 좋거든요. 아마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컴투스의 서머너즈어가 그나마 그래도 중국으로부터 외자 판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사들, 다른 회사들 좀 점차 또 기대감이 커졌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 판호 발급을 기다리는 게임이 넷마블의 리니지 2 레볼루션, NC소프트의 리니지 레드 나이츠, 위메드의 미르 4, 미르 M 등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성장률은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수출 비중이 아마 중국은 35%, 대만, 홍콩이 15%.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35%, 대만, 홍콩 15%, 일본 4%, 동남아 20%, 11%. 그래서 보면은 중국 비중이 역시 높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판호 발급 건수 추이가 2017년, 18년, 19년 계속 줄어드는데 우리나라는 얼마 안 된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은 서머너즈의 어떤 천공의 아레나, 검은 사막, 모바일. 요새 한문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간자체로 바뀌어서 모르겠고 오히려 이제 일본어는 그래도 거의 이제 한문일, 옛날 한문이라 알 수 있겠는데 아마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어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아마 중국이 어떤 우리나라에 대해서 판호를 또 거부를 하고 있지만 결국엔 또 중국의 어떤 그 당국에서는 청소년들에서 또 게임 그런 시간을 굉장히 제약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PC방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결국이 뭐냐면 중국은 게임의 영향력을 영화나 TV 프로그램이나 똑같이 보기 때문에 어떤 폭력성이나 선정성, 중독성이 심한 게임이 규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중국의 자국 내에서도 게임을 규제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더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일단 중국에 대한 모바일 게임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규제를 아마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5월 일단은 판호 발급이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됐으니까는 무조건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010년 12월
확률형 아이템 서비스는 규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7년에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한해서는 자정부터 8시까지 게임을 못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 접속 자체를 일단은 네. 안 되는 법안도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는 청소년의 시력이 나빠진다라 가지고 안경을 많이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온라인 게임 총량제를 또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지금은 12세 이하의 사용자들은 모바일 게임 시간이 연속으로 15분을 못하고 그 다음에 하루 네. 1시간으로 제한을 했어요. 그 다음에 19세 이하, 그러니까 주로 이제 청소년들은 네. 하루에 2시간밖에 못하니까 엄청나게 이제 게임에 대한 어떤 폐해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지금 어느 정도 도입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자세히 우리나라는 모르겠지만 중국은 어쨌든 간에 12세 이하는 하루에 1시간, 19세 이하는 2시간이니까 아마 부모님들이 좋아하시겠죠. 네. 이 법적으로 지켜지나 봐요. 그렇죠. 이게.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전투, 격투, 총격 등에서 어떤 색깔의 액체를 표현을 금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혈 장면에 어떤 피가 나오는 이런 색깔을 못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체는 빨리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미성년 이용자는 게임 내에서 결혼을 금지했고, 영어 사용을 금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세 차례 어떤 그 수정 의견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으면은 이제 재신청에 받아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는 해외 서브 연동 금지.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는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에 대한 통제를 해가지고 아까는 또 뭐냐면 시간은 이제 18세 미만에서는 뭐 하루에 2시간인데 허용 시간은 오히려 주말과 공휴일 밤 9시니까 1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뭐 일주일에 이틀 아니면 3일밖에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청소년들은 공부만 하지 게임을 하지 말라 이런 그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MMORPG의 뉴 비즈니스 모델 P2E, NFT의 도입인데 세계적으로 이런 P2E나 NFT 게임에 대한 어떤 관심이 급증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회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장르는 육성형 게임, 카드 게임, MMORPG는 다양하게 진행 중인데 결국에는 이제 P2E, NFT 게임의 필수 요소는 게임 내 경제 시스템과 NFT 가치 유지인데 이를 위해서는 게임의 유저 풀, 그다음에 라이프 사이클이 긴 게 중요하다. 참고로 NFT 게임 크립토 키티는 몰라 그랬거든요. 이런 거에 어떤 교훈을 받아가지고 아마 진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국내 MMORPG 장르는 대규모 우리 개인 간의 전투, 그다음에 공성전, 그다음에 이런 업데이트, 하드코어 유저, 글로벌 팬덤 등의 요소로 게임의 라이프 사이클이 길고 그다음에 유저풀이 큰 특징을 보유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어떤 MMORPG 장르가 P2E나 NFT에 굉장히 적합하다 도입에. 네. 그래서 결국에는 위메이드의 NFT 게임 미르4가 글로벌 흥행이 지속되는 게 이러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고요. 결국에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P2E, NFT 게임에 아마 출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크립토 키티는 완전히 몰라 그래가지고 거의 지금 방문자 수가 거의 없고요. 네. 그다음에 위메이드의 미르4의 MAU가 먼슬리 유저 어떤 그 사용량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메이드 미르4의 대규모 공성전은 뭐 비천공 성전 업데이트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NC 소프트, 그다음에 미르4의 트리니티 알고리즘 도입, 그다음에 하이드라 코인 도입 미르4. 그래서 미르4가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뭐 아이템을 도입하고 계속 진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국내 주요 게임사의 P2E, NFT 게임 추진하는 걸 보면은 아직은 초기 단계예요. 초기 단계인데 아마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위메이드의 위믹스라는 게 있죠. 기축통화가 위맥스거든요. 네.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미르4 뭐 이렇게 쭉 있고 그다음에 컴투스도 일단은 C2X가 상장 예정이라 이것 때문에 컴투스가 최근에 오르고 네. 오늘도 이제 제가 탑픽으로 대신권에서 얘기한 게 컴투스거든요. 이게 왜냐면 그렇군요. C2X 기축통화가 이제 상장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는 보라 그래서 네. 되고요. 그다음에 NC소프트, 그다음에 네오이즈는 역시 엔피트가 상장 예정이기 때문에 네오이즈가 오른 이유가 이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살 길은 중국의 게임 시장 공략을 했는데서 동남아에는 이제 게임 시장에서 외산의 게임 비중이 높습니다. 중국이 제일 앞서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위메이드 미르4가 선전 중에 있다. P2E 게임에 관심이 높은 적이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급여, 임금이 낮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돈을 벌려 해서
지금 뭐 진짜 생존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동남아가. 네. 근데 미국은 일단은 모바일 게임 시장보다 콘솔 게임이 전략이고, 그다음에 일본은 주로 이제 애니메이션 이런 이쪽에 이제 기존의 뭐 소설, 만화책 이런 거가 좀 일본은 이제 특징이고요. 동남아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가 계속 연평균 10% 정도로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별 게임 순위를 보면은 지금 동남아 국가 중국 게임 순위가 지금 뭐 거의 1위부터 거의 10위 안에, 우리나라는 보면 이제 RU, BG 해가지고 8위에 있지만 중국이 거의 뭐 상위 1, 2, 3위 휩쓸고 있고요. 말레이시아에서도 거기 우리나라가 좀 선전하네요. 말레이시아는 이제 우리나라가 2, 3, 4위 하고 있고, 역시 1, 2위는 중국입니다. 우리나라가 3, 4위, 중국이 1, 2, 5위. 그다음에 동남아국가 중국 게임 순위는 이제 역시 뭐 여러 가지를 보면은 역시 중국의 게임이 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 미국의 콘솔 시장 규모는 계속 지금 증가하는 모습인데 작년에 조금 주춤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주요 게임 업체 2022년에 콘솔 게임 라인업 보시면 일단은 크래프톤, 그다음에 넥슨, NC소프트,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펄어비스, 라인게임즈, 루트앤 스튜디오, 이기모프 해가지고 여러 회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소셜 카지노 게임 시장 규모 추이는 지속적으로 일단은 증가하는 모습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일단은 상위 매출 50위 모바일 게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50위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모바일 게임 시장 성장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물론 이제 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 성장률 자체는 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상위 매출 30위 게임 주로 이제 프로야구, 스포츠 게임이 또 1위고요. 네. 나머지 RPG 이쪽은 좀 5위 밑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7개의 대제 빛과 어둠이 교전해 가지고 넷마블이 26위, 그다음에 29위를 우리나라 게임이 일단은 상위 30위 중에서는 2개가 있다. 그다음에 탑픽이 컴투스인데 컴투스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요. 3부에서 조금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P2E 신작 다수 공개해가지고 결론은 C2CX, 아까 우리 토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상장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컴투스 그룹이 이거를 상장을 통해서 블랙체인 생태계가 빠르게 구축될 수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아마 MMORPG 장르 서머너즈어가 어떤 크로니클이 1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글로벌로. 그다음에 네. 미르포에 이어 두 번째로 P2E가 도입된 국내 MMORPG 대작이면서 이후 세 종의 어떤 P2E 게임이 추가 출시 계획이 있다 해서 목표가를 일단은 2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게임즈 2부에서는 여기까지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난세웅의 투자 노트 시간 살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액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도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